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만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 어제도 이 친여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거듭 이 회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로 나옵니다. 전부 다 놀래서 저희들 그러려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때 저에게 한 분이 달려옵니다. 의원님, 제가 딱 1년 전에 저 얘기를 들었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하듯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이건 확실한 제보입니다. 확실한 제보이고 근거 있는 제보이고 그 사람에게 다시 물었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4인의 회동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로 근거 있는 제보이고요. 자, 제가 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서 의원 어제도 지금 이제 근거 있는 제보라고 주장을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처음 해당 의혹을 공개한 유튜브 열린공감 TV 측도 아직까진 제보 내용일 뿐이란 그런 입장이잖아요. 왜 거듭 저렇게 회동설을 제기를 하는 겁니까? 뭐 특별한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아무따 의혹,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근거도 없이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와 같은 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네. 결국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 사법부를 흔들고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른바 민주당식의 사법개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공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를 제기를 할 때는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로 제기했던 녹취록인 거란 것 자체가 지금 열린공감 TV에 녹취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딱 까봤더니만 밑에다가 이것은 AI 영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더불어서 열린공감 TV와 같이 한때는 일을 했다가 한솥밥을 먹다가 갈라우돈 나온 사람이 분석에 따르면은 그와 같은 녹취란 것 자체가 제3의 어떤 그 제보자가 아니고 오히려 진행자가 본인이 녹음을 해놓고 여성의 이름으로 이제 2번 정도 이 음성을 왜곡시켰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보도를 했던 사람들 자체도 발을 빼니까 이제 지금 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뭔지 밝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게 하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의원으로 이제 추천을 해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숨겨놓고 그런 것을 카드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크게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내놔야 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서영교 의원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이 됐죠. 어제 촛불행동이 유치한 한 집회에 나와서 참석을 해서 극우들이 나를 공격하는 만큼 나는 더 강해진다. 이러면서 조희대와 지규현을 정리하는 게 선봉에 서겠다. AR하고 설쳐된 이 국힘 그리고 구구 매체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 어떤 신념이 있고 뭐 정확한 제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글쎄 좀 더 그냥 강하게 밀고 간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어떤 겁니까? 사실 이 의혹과 관련돼서 진상이 사실 어떤 식으로도 규명이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만약에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아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 지금 그러니까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지지층의 강성 지지층의 자신의 뭐랄까 일종의 그걸 입장을 일종의 호소를 함으로써 그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극우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지금 음모론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비판 여론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이 중도층들까지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면서 여론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당내에서조차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제였나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수를 처음 제기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된다. 그렇게 그 얘기했죠. 처음 제기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했던 이쪽에 이 좌파 쪽 유튜브이긴 하지만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실 서영교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두 사람은 지난번 원내대표 공교롭게도 원내대표 경선 때 이 맞짱을 떴던 그 관계도 있고 예.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당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서영교 의원의 이런 강한 입장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지는 지켜볼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여당 지도부 이 회동설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뺀 듯한 지금 모양새로 다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열린 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 회동설에 대해 묻자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랍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조이대 회동설 관련해서 진실 공방으로 던져도 일부 역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 당내 조치가 있습니다. 일단 김경호 변호사가 지금 고발도 했고 진행이 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당은 회동설의 이 추가 근거를 제시하진 않고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으니 수사에 맡기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서영교 의원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히자 이렇게 거듭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 이거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없죠. 지금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 확인을 좀 해드리자면요. 네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형이 나왔어요. 네. 징역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징역 1년에 그랬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고선 지금 대선 과정에서 3심이 나왔을 때 3심의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이거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 그랬을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한 쪽이 어디였습니까?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나왔다라는 거에 지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네. 파기 환송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법원장이 전례 없이 빨리 했느니 마느니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그럼 과정이 법적으로 위반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왜 파기 환송이 음모냐면 그 당시에 만났다라는 얘기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4인 회동이 지금 이게 터무니없는 이런 허위 사실이라는 게 점점 밝혀지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 대변인도 그 소리를 하던데 문제는 본질은 그 파기 환송이지 사인이 만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고 예. 지금 두 사람이 문제 제기했죠. 부승찬 의원과 서영교 의원. 근데 부승찬 의원은 그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에서 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의 뒤로 빠진 거예요. 근데 서영교 의원은 그 법사위 그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딴 데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신뢰받는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했어요라고 국회의원 하나 또 손들고 나왔는데 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그 국회의원이 4인 회동 그 자리에서 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민정수석실에 고위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이 사건은요. 예. 끝까지 파헤쳐야 돼요. 왜 서영교 의원은 자기 스스로 고발을 못해요? 네. 자기가 고발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발을 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 맞죠? 예.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지금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무고죄가 두려운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요 경찰이든 특검이든 만약에 실제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양태정 부위원장께 변호사시기도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아니면 또 관련 정상면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과 실제로 만남이 있었는지가 그런 관건이 되겠죠. 아 만남이 있었는지. 그런데 예. 이제 결국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고, 네. 뭐 김경호 변호사로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다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이라 예. 이 건은 우선은 서울경찰청에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거고요. 대신 뭐 실제 뭐 휴대전화의 무슨 그 이제 기지국 정보 내역이라든가 뭐 그런 예. 것들을 조회 보면 실제 이제 만남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사를 통해서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밝히고 네. 만남이 있었다고 하면 뭐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수사의 정말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특검이 수사에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그 제보가 진실된 건가? 네. 아니면 제보가 진실은 아니지만 그 진실이라고 믿었을 그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있느냐?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따져서 이제 뭐 처벌 수위라든가 실제 어떤 법적인 조치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